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다가구 주택 전세 보증금 사고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사건입니다. 임차인 A씨가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요. 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중개사로부터 받는 서류인데요. 그래서 이 설명서에 보면 이제 이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 관계가 이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다가구 주택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근저당권자는 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의 채무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 얼마나 채무액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다른 호실 임차인의 보증금, 즉 이 임차인 A씨보다 선순위인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가구 주택은 이 아파트와 달리 구분 소유나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한 개의 건물에 여러 호실이 있는데 그 호실이 호실마다 등기가 된 게 아니고 이 건물과 토지가 하나의 통으로 이게 담보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서는 내가 101호의 임차인이다. 그런데 201호나 뭐 302호에 다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중개사가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근데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B씨가 사실과 다르게 설명을 해줍니다. 즉, 실제로는 임차인 A보다 선순위인 보증금이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과 그 보증금이 뭐 합산해봐야 4억이니까 이게 나중에 경매 넘어가더라도 당신 보증금은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순위인 보증금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여러분 뭐 체결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공제 증서라는 거를 중개인으로부터 받지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그 1억 원 한도의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제 증서를 이제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건데요. 즉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도 이제 임차인이 공제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 다가구 주택 건물에 대해서 임의 경매가 실행됩니다. 즉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이 사람이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으니까 경매를 실행한 겁니다. 자, 경매가 실행되면 그 순위에 맞게 이제 배당을 받아가야 되죠. 그런데 아까 이 사건 중개인이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서 설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차인 A씨가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이 그 보증금 5천만 원보다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3천만 원 정도는 이 경매 절차에서 회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주인, 임대인은 당연히 자력이 없었죠. 자력이 없으니까 경매 넘어갔겠죠. 그래서 이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연대해서 내 손해인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 임차인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데요. 우선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진실된 자료,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후퇴했고 부실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손해가 발생했죠. 보증금을 회수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중개업자에게. 그리고 법원은
중개업자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임차인의 과실도 있다고 봤습니다. 즉, 이렇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다가구 주택이라는 특성상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질문을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은 결론적으로 그 중개인의 책임을 제한을 합니다. 40%로. 그래서 임차인의 손해인 3천만 원의 40%, 1200만 원만 그 손해액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중개인과 연대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공제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개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제금을 지급하라고 했죠. 근데 이 사건에서 좀 흥미로운 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항변을 합니다. 즉, 공제약관에 보면 면책조항이 있다. 그 면책조항이 뭔지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금지되는 사항을 중개사가 행했다.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는 공제금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약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협회가 항변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면책된다. 하지만 법원은 그 항변을 배척하면서 이 약관이 무효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원이 보기에는 이 약관에 따르면 중개인의 고의과실에 대해서 공제금 지급 의무가 대부분 면책된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대부분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을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시켜준다? 그렇게 되면 공제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 면책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연대 책임으로 공제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